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미데스트대학교 두뇌상담 교육학과 주임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와,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인간 수업.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네. 10계명, 지난주 7계명. 네. 지혜로운 사랑의 매를 들어주세요. 네. 정말 지혜롭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왜 그렇게 좀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꼭 한번 좀 살펴보자. 우리 아빠들에게 당부를 드렸고요. 자, 박사님 오늘 8계명이 됐습니다. 자, 이제 8계명은 이제 거의 이제 몇 계명 안 남았는데요. 예, 세상에서 말하는 8계명은 네, 뭐죠? 네. 세상에서 말하는 8계명은 엄마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네. 네. 엄마를 근데-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을 좀 보여주세요. 박사님은 어떻게 이걸 바꾸셨나요? 네, 저희는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야, 여러분 우리가 다툼이 있고 네, 또 뭔가 이렇게 냉랭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세요의 또 이 방법 중에 오늘 저희는 이 8계명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엄마와 아빠가 화해하고 있음을 잘 보여달라. 네, 네, 이게 맞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박사님? 자, 왜 그러냐면요. 보통 집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두 가지예요. 제일 많이 보이는 모습이 다투는 모습. 그 다음에 사랑하는 모습보다는 막 가만히 있는 모습. 네. 거의 가만히 있는 모습 빼고 예. 어떤 가만히 있는 행위를 하는 모습 중에서는 다투는 모습과 사랑하는 모습 두 가지는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지 마세요. 제발 좀 사랑하세요. 하지만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는 다툴 수밖에 없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그러면 애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자제는 하지만 아예 다툼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부부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투는 건 그럴 수 있다는 치자고요. 그리고 뭐 요즘 뭐 부모들이 젊은 부모님들이 애들 보고 싶다고 해서 뭐 애정 표현하고 하는 거가 물론 좀 어색한 사람도 있겠지만 예. 그러한 것들도 아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엄마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둘이 저도 이제 우리 부부 상담 오면 솔루션을 줘요. 애 보는 데서 이게 되게 사랑하는 척하고 손잡고 있고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해라. 애들이 질투할 정도로 예.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래서 어색해요. 그러면 숙제예요. 라고 해서 숙제로 해서 그 애들한테 자 엄마 아빠 찍어봐 사랑하는 거 찍어 막 이래서 숙제를 통해서 어색함을 건너주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거는 강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투는 모습은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연출할 수도 없는 예. 거고 이거는 싸우지 오히려 안 싸우는데 싸워요. 그런데 자 다투고 가운데 하나가 있은 다음에 사랑하는 게 있어야 돼요. 자 다퉜어요. 그러고 난 뭐가 있어야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화해. 그렇죠. 야, 여러분 이게요. 오늘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단순하게 남편이 엄마 사랑 많이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 내용은 정말 깊은 내용이고요. 화해를 하는 모습. 그러면 화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어. 다시 말해서 화해를 우리는 부부가 어떻게 화해했나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다퉜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어요. 화해 안 했잖아요. 예. 그냥 또 웃고 해요. 하루 이틀 냉랭할 수도 있지만 그냥 풀어져서 살아요. 근데 애가 볼 때는 어제 싸웠는데 왜 오늘 저렇게 친하게 지내지? 왜 엄마나 아빠를 밥을 주지? 어제 싸웠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중간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아이들이 빼먹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건가요? 뭘 빼먹냐? 친구하고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어떻게 화해하는지를 몰라요. 아. 자, 그럼 아이하고 놀다가 아주 쉬운 건 뭐예요? 다투는 건 너무 쉽게 봤어요. 됐어, 너가 놀아. 됐잖아요. 예. 한 방에 아이하고 끊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또 애들은 금방 헤어졌는데 놀아야 돼. 그 얘하고 가서 어떻게 화해할지 모르니까 빙빙빙빙 걷더라. 그러다가 못 어울려. 우울이 와.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요. 네. 이 화해하는 법을 배운다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왜 지금 이 방송까지 하는 정도로 이게 두각이 됐냐면 형제가 많고 늘상 아이들이 해만 뜨면 나가서 노는 시대에서는 끊임없이 가서 애들끼리 다투고 화해하고 이런 모습을 봐요. 집이 아니래도. 즉 미안해라고 부모를 하기도 통해 하고. 아니래도 예. 야야 네가 가서 이렇게 했잖아. 왜 친구들 예. 싸우면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래. 어. 또 형들이 야 이렇게 친구들 해줬잖아요. 늘상 그런 걸 보면서 놀이터에서 바글바글 놀면서 그렇게 우리는 그 안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굳이 그 당시에는 부모가 회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사회라고 하는 것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배웠어요. 근데 요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요새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야 돼? 그런 것까지 부모가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에게 말로 너 친구하고 싸우면 사이좋게 놀자라고 말해?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뭘로다가 늘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시각유런. 예.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싸우는 모습 보이고 화해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화해하는 모습을 안 보이니까 수많은 애들이 친구하고 어울리질 못하니까 제가 아이를 못 어울려서 우울 오는 아이들 얘기했는데 우울 오는 애들이 못 어울리는 애들은 특별한 애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친구가 없어서 우울하다는 엄마 들으면서 어쩜 애들이 친구를 못 사귀어서 우울증이 와? 얼마나 특별할까? 아니에요. 그냥 보통 애들인데 어떤 애냐면 신학기가 되면 이렇게 아이들이 친구들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룹이 만들어졌는데 그 그룹에 끼지 못하는 애들이 우울한데 어떤 애가 못 끼냐? 바로 화해해보지 못한 애들, 화해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애들은 그중에 내가 싫은 애가 있어요. 못 들어가죠. 그러면 이미 거기는 그룹이 이미 만들어지고 나면 자기들끼리도 충분히 재밌는데 얘를 왜 껴줘요? 그럼 얘가 들어가서 어떻게든 간에 비집고 들어가서 야 나도 같이 어울릴래? 나도 놀아줄래? 나도 할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놀이 속에서 안 됐죠? 집안에서 안 보여줬죠? 그럼 얘는 어떻게 그걸 터득을 하겠어요? 그래서 점점 앞으로 갈수록 친구를 사귀지 못해서 우울해하는 애가 되게 많은데 그건 바로 가정에서 부부가 뭐를 못 보여줬다? 화해하는 모습을 못 보여줬다. 그런데 부부가 화해하는 거는 어색하고 껄끄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오늘 그러면 어떻게 와요? 다투는 거는 아주 쉬워요. 다투는 거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막 하면 돼. 그렇잖아요. 다투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건 뭐 안 가르쳐도 잘 싸워요. 그런데 화해하려면 엄청 어색하고 껄끄러워요. 그리고 그 화해도 만약에 아내하고 좀 싸웠다 그러면 아내하고 1대1로 화해하려고 하지 사실은 애들은 전혀 사실 신경도 안 썼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으로 어. 다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있는 데서 우리 한번 연극해 보자. 그리고 다투면 좀 자주 다퉜던 애들은 바로 애들이 어린 아이라도 엄마 싸우지 마, 아빠 싸우지 마. 왜? 엄마 아빠가 큰 소리로 싸우는 거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만큼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큰 소리로 하면 엄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그럼 이제 그 정도 싸우다가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은 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여보 내가 아까 화 안 내야 돼. 내가 소리 안 내는데 여보 내가 미안해. 알았어요. 우리 잘 살자 행복하게 살자 하고 막 안고 도닥거리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하면 진짜로 싸웠어요. 애가 보고 있잖아요. 연습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연습을 안 하면 아무리 방송을 듣고 알고 있어도 막상 싸우고 나면 네가 먼저 미안하다 그래. 네가 먼저 해. 왜?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싸움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싸우는 거 없어요. 두 부부한테 물어보면 누가 잘못했다? 저 인간만 바뀌면 돼요. 아니에요. 저 인간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어? 둘이 다. 그러니까 서로 다 여보 미안해. 아니야 여보 내가 미안해. 자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이 친구하고 너 안 놀아. 자 이럴 수 있어요. 애들도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그 대신 먼저 다가가서 미안해 아까 내가 잘못했어. 우리 사이좋게 놀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거는 비열한 게 아니라 대단한 용기예요. 이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말로는 안 되는 거죠. 보이죠. 그래서 아빠가 어색하고 껄끄러운데 용기 있는 사람이 아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보 미안해. 이렇게 해요. 여기서 아내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뭔데요? 그걸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근데 말로만 당신 맨날 말로만 그러잖아. 여기서 이제 한번 이렇게 엮으면 서로 이것도 정말 힘들게 어색하게 여보 미안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쿨하게 여보 그래 우리 잘하자. 나도 잘못된 거 있어라고 가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당신 말로만 미안하다고 그러고 또 잘못할 거잖아. 자 이렇게 거기서 한 번 더 엮으면 아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가 미안해라고 들어올 때도 너 진정성이 없어. 이렇게 제가 아이들을 실제 가르치다 보니까요. 예. 다퉈요. 옛날에는 이리 와. 누가 잘못했어? 얘가 쭉 들어봐요. 네가 잘못했네 미안하다고 그래. 그럼 얘가 미안해. 그럼 됐지? 그러고 놀았어요. 요즘 애들은 뭐라 그래요? 싫어요. 왜? 박사님 제가요 미안하다고 했는데 진정성이 안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진정성이라고 하는 걸 어디서 들었겠어요? 부부가 다투다 남편이 미안해. 아내가 당신 지금 진정성이 안 보이잖아. 그게 미안하고 하는 거야? 진짜 미안한 거 아니잖아. 막 이러니까 더 크게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아주 공식 하나는
부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미안해라고 할 때는 있는 그대로 다 엄청 화가 나서 딱 접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수습이 되고 아이도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뭐 연극을 하라 여러분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지는 그것으로 또 사랑하는 자녀 특별히 그냥 우리는 무심결에 그냥 이렇게 한 것인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도 사랑하는 자녀의 방향이 또 생각이 가치관이 오늘도 분명 결정될 수 있다라는 네. 것을 놀랍게 알게 되는 제가 것 지난번에 같아요. 이 얘기했었잖아요. 이 연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방법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남편 퇴근하면 어떻게 해라?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가장 행복한 부부인 척 해라. 그랬더니 어느 날 정말 저는 저희 아내하고 다시는 이런 감정 느낄 줄 몰랐어요. 이런 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연습을 했는데 뇌는 진짜인 줄 알고 바뀌는 거예요. 어. 연습을 했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드라마에서 나오는 삶 중에서 가장 행복한 부분은 어떻게 사랑을 나눌까를 보고 흉내를 내면 그런 뇌가 만들어지고 화해하는 방법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습을 하다 보면 그런 뇌가 만들어지고 화해 공식도 알고 그걸 바라보는 아이들은 그 공식을 배워서 친구들 관계에서 그 공식을 가지고 관계 좋은 아이로 세상을 살아가죠. 박사님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화해할 때 특별히 편지 쓰는 거 있잖아요. 네, 내가 네. 미안하다. 네. 이 편지도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자녀들이 이걸 또 보고 있고 자녀들도 또 화해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다. 그런 것도 주는 게 뭐냐면 이제 어색하고 이제 이런 게 또 있으니까 편지로 쓰게 해요. 그 대신 아이들이 있는 데서 부부가 서로 읽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하구나.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들을 때 여보 미안해. 당신 집에도 힘들고 막 근데 오늘 내가 회사 이래서 화가 나서 내가 이렇게 했어. 여보 미안해.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이렇게 이제 읽었어요. 그럼 아내가 또 이제 읽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라고 그랬더니 둘이 읽다가 둘이 우느냐고 잘 못 읽어요. 그런 부분도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걸 써서 읽는 훈련도 하나의 방법론에 들어 있어요.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또 부인은 너가 뭐가 미안해 뭐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안 좋게 꼬이면 그때는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둘이 들어가서 차분히 싸우고 나면 들어가서 편지를 써서 나와서 아이들 반드시 아이들이 보는 데서 읽어요. 좋습니다. 인간 수업 오늘 8계명 함께 했습니다. 엄마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또 세상에서 이렇게 또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는 8계명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아내와 그리고 엄마와 화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좋습니다. 자 오늘 8계명 함께 들으시면서 1계명부터 쭉 영상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상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특별히 유튜브 상에 좋은 아침 검색하시고 인간 수업 오늘 아빠 좋은 아빠 되기 1계명부터 8계명까지가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라고요. 샵 1069번으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저희가 인간 수업 링크 영상 보내드립니다. 많은 분들과 공유하시면 되겠고요. 5분 추첨해서 엄마가 행복해지는 뇌습관 책 선물 전해드리고 또 우리 홍 박사님 매주 한 분 또 상담해 주셔서 또 좋은 시간 갖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또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1계명부터 꼭 한번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빠들이 또 이 아침에 분명 놀라운 감동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